첫 번째 문제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실리콘트의 주가 흐름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두 분이 제시해 주셨던 또 다른 그 뷰들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는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넘겨보시죠. 네,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을 적으시오. 네, 오늘도 첫 번째 문제 수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는 지난주 투자자별 순매수 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관부터 함께 볼까요? 1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기금까지 모두 카카오를 상위단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업종 내 순매수 탑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2위에는 삼성 SDI가 자리한데요. 지난주 ESS에 더해서 리튬 가격 반등 조짐까지 함께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상승률을 봤더니 1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3사 중에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외국인은 이 안에 삼성 SDI가 없었지만 연기금에서도 2위에 삼성 SDI 자리를 했고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합니다. 외국인도 함께 1위에 자리를 올렸는데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 중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연기금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투톱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SK 하이닉스가 4%대 상승하면서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 SK 하이닉스를 담았는데요. 반대로 연기금이 담았었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흐름이 비슷했던 종목도 있고요. 완전히 달라진 종목도 있는데 이번 주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한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종목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두 분이 꼽은 종목은 삼성 SDI와 카카오였습니다. 삼성 SDI 워낙 요즘에 뜨겁고 최영 전문가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또 강조를 했던 종목이라서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카카오는 좀 조정이 깊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전문가의 카카오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가 이제 최근에 고점 만들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강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너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대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8%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순손실이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투자의 한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용 효율화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력 사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빌리티라든지 페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도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즈니스 메시지 광고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커머스도 성장세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컨텐츠 쪽 같은 경우 네이버 피코마가 있죠.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컨텐츠 자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자회사들이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AI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와 함께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전초 이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AI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라는 게 일단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단은 9월 달에 지금 이프 카카오라고 해서 이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AI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AI 서비스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마다 시장에서 어떤 관심도와 그리고 주가도 좀 부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도 드디어 이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탭과 3번 탭인데 이게 1번 탭이 친구 탭이고요. 3번 탭이 오픈 채팅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편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광고 서비스라든지 이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AI 서비스 출시, 그다음에 카카오 톡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매수세가 강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이라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AI에 대한 기대감,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통한 광고 성장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연고점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사실 지금 64,1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충분히 분할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전고점 당연히 뚫고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1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 정도로 전 저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고점, 그러니까 지난 6월 말에 기록했던 게 이제 7만 원대 초반 수준인데 그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 네. 그보다도 10,000원 정도가 더 오른 8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어요. 카카오가 8만 원이 언젠가 하고 쭉 차트를 한번 봤더니 거의 정확히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한 11일, 12일 이때쯤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8만 원까지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의 삼성 SDI인데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잘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3만 4천 원을 도달을 했더라고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삼성 SDI의 경우에는 뭐 리튬 가격 상승이라던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 상승이 또 다시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 저도 7월 달에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CATL 쪽에서 리튬 광산 가동 중단 이슈가 있으면서 리튬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 가격으로 이어져서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서는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 SDI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된 루시드 차에서 이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1회 충전 1,205km 주행으로 해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의 기술력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사실 삼성 SDI 주가가 가장 좀 느렸어요. 아무래도 좀 적자를 기록한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 지금 ESS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정부 쪽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 SDI가 많이 따냈잖아요. 8곳 중에서 6곳을 삼성 SDI가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무려 76%에 해당되는 수주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쯤에는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흑자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을 때 더 주가 상승이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은 삼성 SDI는 여전히 좀 흐름 자체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25만 6천 원 구간대 목표가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18만 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뭐 호재도 들려오고 실제로 주가 반등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경제 채널들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언급량이 늘고 있는데 우리 최영지 전문가는 콕 집어서 삼성 SDI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뭐 배터리 3사 포함해서 여러 종목 중에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